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노동계는 후퇴한 정책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영계도 역시 수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쟁점들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노동계는 물론이고 경영계 쪽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의견들이 충돌할까요? 노사 양측 모두 지금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측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상공인 단체들의 반발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핵심이 어쨌든 이제는 거의 법적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법정 주휴수당을 거의 공식화하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소상공인분들 입장에서는 어제 단체도 그랬지만 굉장히 강력 항의를 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당초에 나왔던 개정안이 법정 주휴수당, 이 주휴시간뿐만이 아니라 약정수당과 약정근로시간까지도 함께 포함을 시키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이 약정수당 부분을 왜 뺐느냐라는 측, 여기에 대해서 녹실회의에서 말한 야합이다, 밀실회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나온 이제 시행령 개편안의 수정안이죠. 노사 모두에게 지금 반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주장을 서로 절충해서 이번에 정부가 안을 냈는데 양쪽 모두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이 쟁점이 역시 법정 주휴수당이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는 A 아니면 B, 노사 한쪽의 선택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누구의 편도 안 들면서 이제 모호한 중립적인 안을 내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노사 모두로부터 지금 항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앞에서 안태웅 기자와도 짚어봤습니다만 이렇게 개정안을 수정하게 된 배경,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연봉을 높게 받았던 대기업 직원들조차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이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미 이제 당초에 나왔던 수정안은 법정 주휴수당뿐만이 아니라 약정 수당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최저임금이 거의 200만 원이 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당국에서는 이건 너무 기업 쪽의 부담이 크다라고 해서 약정수당 부분은 빼고 법정 주휴수당만 넣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안이 나오게 됐는데 또 이렇게 해보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또 주휴수당이었었거든요. 이 주휴수당을 어떻게 해결을 못한 채 또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주휴수당 부분은 좀 유권 해석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 법정 이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와도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이 계속 부딪히면서 그냥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어느 정도의 가리를 했었으면, 이 갈무리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었는데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주휴 시간을 근로 시간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와도 충돌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요, 이제 한 달이 있고요. 그 시간분에 받은 한 달의 임금으로 나누면 시간당 얼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8,350원이면 8,350원보다 못하면은 이제 위반이 되는 거 형사처벌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전체 일한 시간을 어디까지를 일한 시간으로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한 시간, 약간 어렵지만 이걸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급휴일 같은 경우에는 근로는 안 했지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그 시간은 빼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일한 거분에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유급휴일 부분에서는 돈은 받았지 않습니까? 실제 받은 부분을 분모를 해서 이 시간대 임금을 나눠야 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은 이런 소정 근로시간 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한 근로시간 외에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그 시간도 같이 일한 근로시간으로 포함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방침이었었고요. 이 부분이 충돌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약정 휴일 수당과 약정 휴일 시간이 빠지긴 했지만 부담이 전혀 완화되지는 않았다. 여전히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기사도 약간 좀 힘드실 텐데 이해가 대한상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만약에 그 같이 시간분에 받은 임금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약정수당을 빼준 거는 약정수당에 해당하는 시간도 뺐지만 이미 줬던 임금도 같이 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가 같이 함께 빼버린 거니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대한상의 입장에서는 그걸 빼준 것이 그렇게 대단한 혜택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네,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동계가 굉장히 강력 반발하고 있죠. 특히 왜 이거를 이제 연장을 하면서 계도 기간을 늘렸느냐? 탄력 근무제를 아마도 이제 6개월 혹은
그 이상으로 물론 2월에 실제적으로 입법이 돼야 되겠지만 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노동계 입장에서 이게 거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도가 뭐 거의 보이기 때문에 노동계 입장에서 이제 최저임금법에서 약정 시간을 약정 수당을 뺀 부분도 뺀 부분이지만 이제 새롭게 나올 이 근로시간 52시간 제도 거의 무너지는 게 아니냐 하나 이런 위기감 때문에 어제 그렇게 강력 반발하는 성명을 내놨던 것 같습니다. 네,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비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뭐 당분간 조금 어긴다고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거의 실행의 묘인데 실행 자체에 있어서 당국이 더 많은 여유를 주게 된다면 훨씬 더 시행할 뭐 확률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대목인 거죠.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노사 갈등만 부추긴 것 아니냐 네.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굉장히 많은 논란이 그렇다면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의 완전히 속도 조절이 아니냐, 판을 바꾸는 궤도 수정이냐, 네. 속도 조절이냐 이제 이 뭐 논쟁이 굉장히 컸었는데 막상 딱 결과를 놓고 보면 궤도 수정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이제 법정 주의 수당에 대해서 건드리지도 못했으니까. 그럼 속도 조절이냐? 그럼 궤도 수정이 아니라면 굳이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해놨더니 지금 보면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예 이게 정말 확실한 궤도 수정이라면 이 새로운 홍남기 2기 경제팀이 또 확실한 뷰를 이 입지를 포지션을 딱 정해놓는 것이 어땠을까? 이렇게 중간자적 입장을 취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 노사에 계속되는 서로 간의 반발만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의견과 반발이 있지만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대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1월 1일부터는 네. 최저임금법이 이제 시행이 돼야 되니까 어찌됐든 31일에는 통과시켜야 되는데 31일 직전에 나오는 게 마지막 수정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제 결정한 대로 법정 주휴수당은 이제 거의 확실하게 하나의 우리의 근로기준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